여러분들은 혹시 한국 사회에 사는 것이 두렵다, 무섭다 느끼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무분별한 불법 음란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장면 기억하시죠? 근데 문제는 저 장면 자체가 선정적이고 야릇해서 아니 도대체 저건 무슨 만화야? 하고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원작을 찾아보게 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죠. 아 저거 봤지? 이러는 분들 어디서 구했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런 실없는 소리나 하고 있을 만큼 한국 사회 살면서 일상생활에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일은 없습니다. 일본처럼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일어나는 두려움에 떨어야 할 일 없고요. 또 방사능 위험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위험을 느껴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두려워할 일이라고는 중국발 미세먼지나 중국발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라던가 이거 말고 딱히 생각나는 게 없죠. 내 목욕하고 나오는 와이프가 두렵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일단 장어 좀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데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주로 유럽에서 온 사람, 특히 여성일수록 한국에 오면 심각하게 위험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을 풀어보려고 하고요. 먼저 한국에서 이것만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무섭다는 유럽 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국인들은 정말 두려움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내가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말리는 엄마와 오랫동안 논쟁을 했었는데 말이죠. 많은 유럽 사람들은 한국이 전쟁 중인 분단국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미지의 공포 역시 존재하고요. 북한에 대해선 어떤 것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나처럼 젊은 세대들은 코리아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여전히 중년 세대들은 SOUTH인지 노스인지 먼저 묻곤 하니까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2차 대전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전쟁의 공포와 그 비참함에 대해 교육을 받죠. 2차 대전의 중심에서 벗어났던 북유럽의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증조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전쟁의 끔찍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살거나 오래 머물러야 한다면 전쟁의 위험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곤 해요. 물론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은 다들 알아요. 하지만 북한에 대한 위험스러운 이미지 역시 그에 못지않게 크니까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외부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 핵무기와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곳, 세계의 마지막 독재자가 지배하고 엄청나게 위험한 첩보원과 공작원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한국에 가서 그이에게 홀딱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한국에 가서 사는 것을 결심했지만 막상 갈 준비를 하게 되면서 말리는 엄마만큼 나도 속으로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증조 할머니는 전쟁이 나면 예쁜 여자 일수록 더 비참한 꼴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셨으니까 더 무섭게 느꼈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그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는 내게 단호하게 말해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한 널 위험하게 만들 일은 없어. 라고요. 그 말에 내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았죠. 그렇게 한국에 온 뒤로 한 번 위기도 있었지만 비행기 안에서 그의 진심을 확인한 이후로 너무 행복하고 꿈같은 나날이 계속되면서 전쟁 걱정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잊고 있던 공포가 떠올랐어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본국에 있던 엄마도 뉴스를 봤다며 전화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탈출하기 어려우니 돌아오라고요. 난 그를 떠날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으니까 별일 아니라고 둘러대고 말았죠. 하지만 나도 너무너무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던 그에게 전화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는 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지 뭐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태평한 반응이라니 평소 모든 일에 치밀하게 대비하던 그답지 않았어요. 내가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집에 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난 그가 올 때까지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떨려서 진정이 되지 않았죠. 함께 유럽으로 가자는 이야기일까? 아빠가 있는 일본으로 떠나자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한국에 남아 전쟁 대비를 하자는 이야기일까? 하고요. 그가 돌아오고 난 그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을 보자 심장이 철렁했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이제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했죠. 난 숨도 안 쉬고 그의 품에 달라붙어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전쟁이 나면 자기도 총을 들고 싸우겠다는 이야기. 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한국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지킬 수 없으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거라면서요. 난 애가 타서 막 눈물이 흘렀고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만약 그러면 나도 따라가서 싸우는데 함께 있겠다고 했죠. 그가 전쟁에 나가 죽는다면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 슬퍼져서 그를 꼭 안고 막 소리내며 울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내 귀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하지 뭐예요? 난 그 말이 나를 두고 간다는 뜻으로 알고 무조건 따라갈 거라며 울부짖었지만 그건 날 두고 싸우러 간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전쟁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아.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조금 장난친 거야. 정말 미안해라고 하지 뭐예요. 그리고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눈에 키스를 하면서 슬픈 생각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계속 날 달랬어요. 하지만 난 화가 나기보다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답니다. 그는 한국군의 전투력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북한을 압도했고 북한을 이기는 건 문제도 아니고 전쟁을 며칠 안에 끝내버리냐가 문제라고 했죠. 난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설명을 듣자 잘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군의 전투력은 세계 10위 안에 들고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30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어요. 이미 한국군의 강함은 유럽 어떤 나라와도 대등 이상이라고요. 북한은 90년대에 엄청난 대기근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후 수십 년째 영양실조에 시달려 남자 평균 신장이 160cm에도 못 미친다고 했죠. 군인들이 하루에 2끼도 먹지 못해 대다수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북한군의 현역 군인들이 군복무를 마친 한국 예비군에게 두 사람이 덤벼도 못 당하고 40, 50대 남성들에겐 상대도 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아마 군대를 다녀온 한국의 60대라면 현역 북한군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네요. 게다가 경제 제재로 석유 같은 전투 물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비행기도 띄울 수 없고 전차가 녹이 슬었을 수도 없는 수준이라 전쟁 자체가 무리라는 말에 놀랐답니다. 그래도 살짝 불안해 그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래도 전쟁 나면 달링은 가서 싸울 거야? 하고요. 그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지만 곧바로 웃으면서 설명을 덧붙였죠. 한국 남자들은 만약 전쟁이 나면 모두가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제발 싸우게 해달라고 해도 아마 자기 차례가 안 돌아올 것 같다면서요. 그 말에 겨우 안심이 되었고 날 너무 슬퍼지도록 만든 게 갑자기 얄미워져서 그의 귀를 몇 번 깨물고 말았죠. 하지만 그와 떨어질 일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그날 밤은 자면서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손을 놓으면 그가 어디로 가버릴까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 뒤로는 그렇게 불안하거나 걱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 심장이 덜컹거리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은 저 바보들 또 저러네 이러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죠. 물론 전쟁이 나도 5살짜리랑 어른이 싸우는 것처럼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는 거 알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럴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해요. 한국 사람들 누구도 다치기를 바라지 않고 그와 떨어지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런 뉴스를 본 날에는 이따금씩 그가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꿈을 꿔서 일어나면 너무 가슴이 아파진단 말이에요. 내 두 손을 꼭 모으고 진지한 표정하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장난 좀 쳤다가 따라갈 거라고 통곡을 해서 얼마나 미안하던지. 너무 미안해져서 한참을 달랬던 그런 경험담을 꺼내봤고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을 받아서 다시 떠올리면 지금도 찡해요. 이 여자는 진심으로 내 목숨 살릴 수 있으면 자기 목숨 웃으면서 내놓겠구나.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래서 다시는 저런 걸로 장난 안 쳐요.
사실 한국군의 전투력이나 북한군의 사정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예 싸울 상대가 못 된다는 것 하나 부연하면 지금 시점 한국군의 전투력은 세계 6위권이죠. 저 내용은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한 것뿐이니까요. 완벽하게 제압하는데 며칠이 걸리냐, 얼마나 국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보면 저것들 쌀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비즈니스 관계로 온 외국인들은 물론이고요. 특히 유럽에서 온 여성들은 현재 정전 중인 분단국가 한국 리스크 이 문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과 관련한 트라우마가 유럽 전체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대를 이어서 전쟁의 참상에 대해 알려주고 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 전해질수록 더 과장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되지만 해외에서는 북한에 대한 미지의 공포 같은 게 굉장히 큽니다. 그 위험에 대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전쟁 관련해서는 절대로 농담이나 장난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못하면 크게 오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쯤에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제게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픈해달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 안 좋은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절대 오픈하지 않는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유튜브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을 기부하고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수익을 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생활을 오픈하면요,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원이 드러나면 정말로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 많아지는 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좋은 일을 하는 건데도 여기저기서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런 일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 받고 기부하는 곳들이 많은데 어디까지나 저의 취미로 자유롭게 하는 유튜브에서까지 마음 불편하고 성가실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헬로월드 채널을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다 판단하는 기준은요, 이렇게 계속 기부하는 금액이 쌓여서 누적으로 1억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바람직하게 유튜브를 잘 운영하고 있구나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헬로월드 채널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청으로 발생하는 유튜브 수익, 그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별도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수익으로 저와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생활 오픈하지 않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냥 유튜브 하면서 마음 편하게 폼 잡고 좋은 일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죠. 그 대신 경험했던 일들을 보다 더 현장감 넘치고 생생하게 겪었던 그대로 영상에 담을 수 있도록 편집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쉬움은 달래주세요. 그리고 항상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